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요, 위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슬라이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은요,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벽돌 쌓기 아시죠? 하나의 판넬을 구성을 해서요, 여기에 이제 어떠한 색깔들을 넣거나 내지는 좀 밝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주는 방법을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라이싱도 위빙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위빙은 가늘다, 중간이다, 굵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좀 나눠서 했었죠. 마찬가지로 슬라이싱도 가는 슬라이싱, 중간 슬라이싱, 그리고 굵은 슬라이싱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 슬라이싱이라는 기법은요,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이 투톤이라든가 하단부에 뭔가 약간 입체적인 느낌의 컬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입체적인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위빙이라는 것보다는 슬라이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일단 슬라이싱은요, 하나의 판넬을 뜨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사각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판넬을 하나를 뜨고요. 또 슬라이싱에도 각각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를 뜨면 여기 보시면 높이가 있고요. 여기를 우리는 보통 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 슬라이싱 하나를 떴을 때요, 좀 가늘다라고 얘기를 하면 평균적으로 높이는 0.5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슬라이싱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평균 보통 1cm에서 1.5c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굵은 슬라이싱은요, 1.5cm에서 2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너비는요, 평균적으로 2에서 3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슬라이싱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해서 수평을 이뤄서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슬라이싱의 높이를 이렇게 세워서요, 우리 흔히 버티컬이라는 용어 많이 쓰시죠? 이렇게 세워서 디자인을 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슬라이싱이라는 크기를 사선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슬라이싱을 약간 변형을 준다면 여러분 꽃갈콘 아시죠? 헤어라기 방향처럼요. 방향을 이렇게 조금 동그란 모양으로 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양으로 해서요. 스포클라이크라는 방법으로 헤어리라는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슬라이싱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은요. 꼭 규칙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상의 형태나 웨이브의 형태나 또는 모류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규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슬라이싱을 할 때 하나의 슬라이싱을 우리는 이렇게 뜨고요. 또 슬라이싱 하나 옆에 일정한 간격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옆면으로 하나의 슬라이싱을 또 하나를 뜨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슬라이싱과 또 다른 슬라이싱의 간격의 사이를 우리는 보통 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폭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사실 인위적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꼭 규칙적으로 1cm를 띄워야 되고 2cm를 띄워야 되고 이런 규칙적인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요. 가급적이면요. 슬라이싱과 또 다른 하나의 슬라이싱의 이 사이의 간격을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좀 정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간격을 여러분들이 입체감의 형태에 따라서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간격을 좀 규칙적으로 할 건데요. 이 규칙적인 간격을 하실 적에요. 자, 보시면 슬라이싱 하나를 뜨고요. 하나의 폭을 비워 놓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슬라이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밑단에다가 슬라이싱을 내실 때는요, 얘와 같이 겹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벽돌 쌓기 형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슬라이싱을 할 때 바로 밑에다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간격을 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폭을 더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같이 약을 좀 발라가면서요. 각 호일을 싸는 방법이나 내지는 각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요, 약을 좀 발라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섹션을 좀 나눠봤어요. 측면에 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머리에다가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뒷모습에 했을 때, 이렇게 해서요, 제가 한 5가지 섹션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측면에 좀 할 건데요. 약을 좀 제가 어떤 걸 시술을 할 건지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요, 일단, 지금 우리 이 가발이 지금 버진이라고 예측을 하다면, 탈색을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표현은 좋겠죠. 근데 요즘 고객분들은요, 탈색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움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모제를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100번이라는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색상에다가 시술을 할 건데요. 100번이라는 연모제는 산화제를 2배를 사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이라는 연모제 하나를 쓸 건데요. 얘를 하나만 쓰게 되면 아무래도 브라운이라는 느낌만 나지 다른 또 다른 색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반사빛을 좀 첨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0번이라는 컬러제에다가요. 여기 보면 색상 강화제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정색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여기 도라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노란색이고요. 여기 있는 로스라고 되어 있는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색상들을 각각 혼합을 할 겁니다. 비율은요. 100번이라는 연모제는 40g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라는 색상 강화제는 각각 10g씩 혼합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100번이라는 연모제는 산화제를 2배를 사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40g에 10g, 그러면 산화제는 100g이 되겠죠. 역시나 40g에 10g, 그리고 산화제는 100g. 그래서 2가지의 색상을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을 혼합한 색상이랑요. 그리고 빨간색을 혼합한 색상이라 해서 각각 2개를 가지고 제가 조금 디자인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실기를 좀 해볼 건데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처음에 제가 보여줄 이 자리에서는 수평을 가지고 시술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을 가지고 하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고객의 앞쪽에서 제일 잘 보이는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여기 있는 요 햄라인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라인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발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잔머리가 좀 별로 없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잔머리가 좀 자연스럽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머리를 깨끗하게 다 같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잔머리는 저번 시간처럼 톡톡톡 털어서요. 얘가 빠져나와서 그냥 얘는 호일 처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위적인 느낌을 피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방법을 쓰시거나 또 너무도 이분이 잔머리가 없어서 할 경우에는요. 0.5cm 정도는 슬라이스를 좀 뜨셔서요. 인위적으로 좀 남겨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쓰시는데요. 자, 슬라이싱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수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수평이라는 건 아마 커트하실 때도 호리존털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평의 동작을 가지고 시술을 할 겁니다. 첫째 단은요. 가리마선이라고 좀 본다면 첫째 단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슬라이스 하나를 떠서 얘는 고정을 좀 시켜놓고요. 둘째 단부터 슬라이싱을 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폭을 떠서 하는데 이 폭의 높이는 제가 지금 여기에는 가는 슬라이싱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자, 0.5cm 정도만 뜰 거고요. 너비는 2에서 3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하나를 뜰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슬라이싱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요. 호일 처리를 하게 될 건데요. 자, 호일을 하실 때에는 약을 찍어서요. 자, 호일에다가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묻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이때 손동작은 모발의 기장이 길으면 엄지와 검지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손 왼쪽에 있는 손을 바닥에 지탱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을 그대로 들어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을 한번 다시 찍는데요. 이때에는 여기는 뿌리에 가까운 부분이 약품이 좀 많이 발라 있어야 머리카락이 잘 밀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발을 좀 가지런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피시는 것보다는 솔을 세워서 빗질을 하듯이 해주시면 모발을 좀 가지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을 좀 발라주시고요. 자, 기장이 너무 길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 위빙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기장이 너무 길으면 밑으로 쭉 바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머리카락을 반을 좀 접어서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품을 바르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대신에 약을 바르실 때에는 호일에서 뭉쳐져 있는 곳이 없는지, 약은 잘 도포가 되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윗면과 아랫면은요, 꼭 일직선이 닿게끔 호일을 접어주시고요. 상하 좌우를 양쪽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인위적으로 접는 것보다는요, 빗살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너무 호일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늘 한번 꾹 눌러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좌우를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빗살을 이용해서 누르고 엄지가 살짝 잡아주시고요. 이쪽은 다시 빗살을 이용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네모난 모습이 형태가 나올 거예요. 기장이 길어서 약재가 흘러내릴 것 같으면 그럴 때는 한쪽을 좀 이렇게 접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호일을 접으실 때는요, 이렇게 예쁘게 좀 접으셔야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호일이 너무 우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구김이 많이 가게 되면 오히려 얼룩을 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저는 이렇게 좀 고정을 해서 올려놓고요. 아랫단을 가지고 이제 시술을 할 건데요. 자, 아래를 하실 때는요, 아까 한 것처럼 슬라이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버려 두시고요. 밑에 단을 할 건데 얘를 규칙적으로 똑같이 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으면 벽돌 쌓기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의 슬라이싱과 또 다른 하나의 슬라이싱에 간격을 좀 띄워서 하시는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자, 여기를 이렇게 뜨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방법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뭔가 좀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슬라이싱은 무슨 방법이냐면 위빙이라는 패턴이 크기가 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위빙은 일정한 간격을 줘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요 간격들이 조금 더 커져서 하나의 큰 형태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생각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작은 슬라이싱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슬라이싱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요. 위와 똑같이 나란히 맞추는 형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높이는 0.5cm, 그리고 너비는 보통 2에서 3cm. 얘를 규칙적으로 시술을 하면 여기 있는 거는 가는 슬라이싱을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바르실 때는요, 항상 호일이 밀리지 않도록 엄지손가락이 살짝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의 손바닥은 항상 호일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솔의 방향과 같이 좀 움직여 주셔야만 호일이 아무래도 밀리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자, 가운데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좌우 고정해 주시고요. 잡아주시고 밀릴 것 같으면 한쪽을 살짝 구겨주시고요. 자, 이 형태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같은 약을 좀 발라서 해봤는데요. 내가 색깔에 조금 다른 배색을 좀 주고 싶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럴 때는 약을 좀 다르게 발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노란색이 첨가된 걸 가지고 좀 발라볼 건데요. 아까는 빨간색을 좀 첨가시켰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노란색을 첨가를 해서 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빙을 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요. 두피에서 일직선으로 항상 1cm 정도는 띄워서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슬라이싱도 마찬가지로 두피에 너무 가까이 약을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규칙적으로 1cm 정도는 내가 좀 띄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발은 좀 기장이 길어서 약재를 펴 바르는 게 불편하실 것 같으면 저처럼 반으로 좀 접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요, 여기 이 라인을 약을 좀 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는요, 지금 호리존털 방식으로 해서 쭉 나열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호일을 좀 깔끔하게 접으시면 되게 좋겠어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수직으로 세워서 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우리 커트 하실 때도요, 버티컬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커트를 하시죠. 그래서 저도 좀 수직으로 세워서 해볼 건데요. 지금은 제가 중간 크기 정도로 해서 좀 해볼 거예요. 아까 가는 슬라이싱은 높이는 0.5cm고요. 너비는 보통 2, 3cm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너비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슬라이싱이기 때문에요. 높이를 1cm 정도로 크기를 잡아서 하실 거예요. 네, 이때 주의사항은요. 앞쪽에는 페이스 라인을 하실 적에는요. 인위적으로 0.5cm를 좀 남기거나 아니면 잔머리가 있으면 툭툭 털어서 빼놓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탑인데요. 탑을 가지고 시술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슬라이싱을 내가 디자인을 구상을 하셨다 하더라도 꼭 탑은 위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탑에다가 슬라이싱을 수평이나 호리존탈을 잘못 넣으시게 되면요. 멀리서 봤을 때 머리카락이 그곳이 좀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위 또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을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탑을 가지고 하실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슬라이싱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더라도 꼭 위빙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보이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탑은요, 아직은 하지 않고 얘도 살짝 걷어냈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제가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간이라는 크기로 시술을 할 건데요. 중간의 크기는, 자, 높이를 가지고 하실 때는 아까 가는 건 0.5cm였죠? 지금은 제가 1cm를 한다고 했으니까 요 끝에 한 1cm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너비는 고정이라고 했습니다. 2에서 3cm라고 했으니까 요 크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과 또 다른 슬라이싱의 폭은 제가 좀 1cm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좀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슬라이스를 이렇게 뜨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약을 바를 건데요. 첫 번째 약은 제가 빨간색이 첨가되어 있는 약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럴 때 얘도 슬라이스 등 위치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머리카락을 들어서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을 해놔야 내가 약을 바르시기가 편하시겠죠. 자, 이때에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두상에다가 호일을 그대로 붙이고요. 엄지와 검지가 눌러줘서 호일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고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지금처럼 이렇게 펴 바르시고요. 근데 이 방법으로 계속 끝까지 약을 바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조금 옮기신 다음에 자, 이때 호일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지가 않으면 솔을 이용해서 모발을 좀 잘 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장이 너무 길면 다시 잡아서 약을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일의 방향도요. 항상 위아래가 잘
맞게끔 여러분들이 좌우를 한 번씩 꼭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빗살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쪽을 좀 방향을 잡아주고요. 호일을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자, 다시 옆쪽으로 하세요. 1cm 크기는 자리를 띄우고요. 그리고 다시 1cm와 너비 2cm 정도를 잡아서 자,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싱을 또 뜹니다. 빗질을 항상 가지런하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 이번에는요, 제가 노란색 약을 좀 발라볼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머리카락을 잡아주시고요. 이때에는 엄지와 검지가 호일을 한번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약재는 그대로 좀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그래야 머리카락이 잘 붙어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손을 움직여서 중간 정도에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약을 그대로 펴 발라주십니다. 자, 상하 좌우 다시 한번 잘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은 하나는 빨간색을 바를 거야. 하나는 노란색 약을 발랐잖아요. 이때 좀 혼란스러워서 어떤 걸 빨간색을 발랐는지 어떤 걸 노란색을 발랐는지 구분을 지으시려면 아까는 제가 삼각의 형태를 하나를 이렇게 접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를 더 마주 접어서요. 표시로 좀 두 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개가 접혀 있는 건 다 노란색이 발라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가 접혀 있는 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도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약을 나중에 체크하시기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시 밑단을 전체적으로 다 요 크기를 정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미리 하나의 블로킹을 정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머리카락은 핀셋으로 좀 고정을 하신 다음에요. 자, 여기다가 내가 약품을 이렇게 바를 자리를 미리 섹션을 좀 떠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작은 클립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꽂아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미리 내가 할 자리를 표시를 좀 해 놓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1cm 간격은 띄워 놓으시고요. 다시 1cm 크기로 슬라이싱을 잡고요. 얘는 클립으로 미리 고정. 그리고 다시 1cm 크기는 띄워 놓으시고요. 또 다른 슬라이싱 하나는 이렇게 슬라이스를 떠서요. 다시 클립으로 고정. 자, 제가 왜 미리 클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냐면 전체를 할 때는요. 잘못하면 여기 있는 섹션과 또 다른 섹션이 만났을 때요. 얘가 뭉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대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미리 클립으로 교정을 해서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약을 처음부터 발라서 하시다 보면 교정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클립을 가지고 미리 좀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약을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요. 그대로 약을 좀 발라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제는 아까 수평도 했고, 수직도 했고요. 요번에는 좀 사선으로 좀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측면에다가 사선을 좀 넣어볼 거예요. 사선은요, 입체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또 좋은 점은요, 조금 더 부드러움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사선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측면에다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사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페이스 라인은요, 0.5cm 정도는 인위적으로 좀 띄워 놓으시고요. 커트선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 들면 약간 정말 자연스러운 그 잔머리처럼 여러분들이 커트선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리를 빼놓을 겁니다. 그리고요, 사선의 방향은요, 얼굴 쪽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역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사선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얼굴을 방향을 하실 때는요, 얼굴 방향선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시는 게 오히려 표현이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류는 항상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얘가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모발을 묶는 인위적인 것 말고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리시기 위해서는요, 얼굴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행을 하시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같이 흐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사선의 방향은 위를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단 하나는 전 인위적으로 좀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 하나를 뜰 거고요. 자, 아까 가는 슬라이싱 그리고 중간 슬라이싱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좀 굵은 슬라이싱을 해볼 건데요. 굵은 슬라이싱을 할 때는요, 자, 너비는 똑같다 그랬어요. 너비는 항상 2에서 3cm 이렇게 간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가는 건 0.5cm, 그리고 중간은 평균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1.5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한 2cm 간격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측면을 했을 때는 2cm를 하면 사실은 너무 크겠죠. 하지만 굵은 슬라이싱은 보통 2cm 간격 이렇게 보시면 2cm의 높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cm의 간격이니까 이 정도 크기를 뜨고요. 그리고 너비는 2, 3cm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높이를요, 2cm를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도를 들을 때 이 각도가 낮게 설정이 되면 약재가 어때요? 여기 너무 두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커졌을 때는 더 각도를 들어서 약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각도를 좀 들어주시고요, 미리. 호일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약품은 그대로 하시고 갖다 대시는데 각도 내리시면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각도는 항상 들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솔도 같이 들어서 일직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호일을 살짝 엄지로 잡아주시고요. 머리카락을 호일에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품을 발라주시고요. 자, 이때 약을 바르실 때 항상 요 한 5cm 정도는요, 약을 좀 두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호일에서 머리카락이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먼저 고정을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랫단에 약을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폭을 높이를 제가 한 2cm 크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속에 잘 안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을 좌우로 이렇게 C자 방향으로요, 잘 빗으시면서 약이 속에도 골고루 잘 묻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기장이 길면 얘는 그냥 위에다가 올려서 놓으시고요. 그리고 상하 좌우 기억하시죠? 자, 호일을 잘 맞물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늘 한번 접어 주시고요. 다시 양쪽을 마무리해서 접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또 하나의 슬라이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단을 보실 적에 자, 내가 살짝 한 0.5cm, 1cm 자, 요 정도 넘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는데요. 자, 여기 2cm 하려고 했더니 없네요. 그냥 무시하시고 뜨시면 돼요. 상태로.
자, 이래서 요것도 호일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맨 하단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 보면 구렛나루 있는 방향이 있죠. 가발은 구렛나루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요. 사람은 구렛나루가 이렇게 일정하게 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뜨다 보면 구렛나루의 자리가 있으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네모지게 뜨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 역시도 약간 가벼운 위빙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도요. 제가 약품을 처리해서 이 라인을 그대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선은요, 얼굴 쪽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요. 요번에 여기 코너에서는요, 반대 방향으로 해볼게요. 아까는 얼굴썹 방향으로 해서 사선을 이렇게 정했다면, 요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제가 좀 사선을 정해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의 모습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좀 차이점을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하나의 블로킹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빼놓고요. 아까 얼굴 쪽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좀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 크기는 아까는 제가 높이를 2cm를 하고요. 너비 2, 3cm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작게 해볼게요. 한 1cm 정도 크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비는 한 2, 3cm 정도. 이렇게 1cm 높이에 2, 3cm 이렇게 잡아서요. 아이고야. 사선을 떴으니까 호일도 같이 사선으로 하셔야겠죠. 그리고 약품을 바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 있는 이 라인은 전체적으로 이 방향의 사선으로 좀 다 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요. 얼굴 쪽 방향하고 반대 방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앞에다가 제가 이제 좀 해볼 건데요. 이거는 꼭 앞에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 요즘 제가 서두에요. 요즘 연예인들이 입체 칼라를 좀 많이 하신다 그랬죠. 입체 칼라는 끝선이거나 중간 쪽 정도의 디자인을 조금 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약재를 바를 때, 자 보시면 슬라이싱은 일단은 이렇게 하나의 판넬을 떠서 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첫 단은 일단 저는 조금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체형 칼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약간 도포하는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슬라이싱 하나를 뜨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좌우를 버리질 않죠. 왜냐하면 애초에 여기에 이렇게 버려진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슬라이싱을 뜨고요. 지금까지는 약재를 바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발랐는데요. 저는 지금은 약재 도포하는 위치를요.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바를 때요.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중간 위치에 좀 발라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바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바르지 않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발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내가 끝쪽에 약을 안 바르시게 될 때는요. 모발을 좀 한쪽으로 살짝 옆으로 빼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호일을 접는데요. 끝까지 다 접기가 힘드실 것 같거나 약이 너무 많이 묻어나실 것 같으면요. 이 자체로 그냥 호일을 한번 접어주세요. 모발은 빠져 있고요. 다시 호일을, 자, 다시 아까처럼 상하 좌우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호일을 좀 접어주시고요. 그러면 모발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자, 흘러내릴 것 같으면 한번 좀 접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뒤로 좀 넘겨 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0.5cm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띄워 놓을게요.
그리고 이 0.5cm는요, 규칙을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넓게 띄우셔도 되고요. 좁게 띄우셔도 돼요. 저는 내 앞머리 방향이니까요. 좀 0.5cm 정도만 띄웠습니다. 슬라이스는 다시 하나 뜨고요. 약을 바를 건데요. 아까는 제가 중간에 좀 발랐다면,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끝쪽에 발라볼게요. 자, 모발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잘 솔을 세워서 바르시고요. 지금 제가 핀셋으로 좀 오래 고정을 해놓다 보니까요. 모발이 웨이브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웨이브가 많으신 분들, 즉 파마를 좀 하셔서 웨이브가 많거나 핀셋에 자국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처럼 그냥 하지 마시고요. 드라이로 살짝 피신 다음에 하시면 오히려 약 바르시기가 좀 더 편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모발 옆으로 빼기 힘드시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이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호일을 접으시면 액이 묻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하 좌우 당겨서 폭을 좀 맞춰주시고요. 다시 호일을 이렇게 접어주습니다. 그리고 뒤로 좀 넘겨 놓으시고요. 자, 다시 0.5cm 띄우고요. 그리고 나서 자, 페이스 라인이니까 인위적으로 남겨 놓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앞쪽에 이렇게 슬라이스 하나를 뜨고요. 얘는 좀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약을 바를 건데요. 아까는 제가 중간에 발랐고요. 그리고 그 아랫단을 발랐잖아요. 이번에는 가장 밑단을 좀 발라볼게요. 그리고 얘는 모발을 빼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접고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넘겨놓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린다면 약을 바르실 적에요. 꼭 똑같은 약을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호일을 떠서요. 바르는데 자, 제가 반쪽은 조금 빨간색 약을 좀 발라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약을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접으면 아무래도 약이 묻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호일을 더 하나 더 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접어주시고, 다시 접어주시고, 그래서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고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 그리고 이 앞머리는 처리하지 않을 거니까 옆으로 제가 살짝 비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방치 시간은 슈퍼결이라는 100번이라는 연모제는 20분 방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분 정도 있다가 결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술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색상은 제가 두 가지 컬러를 썼었죠. 약간 붉은 느낌의 색상하고요. 그리고 노랗다라는 조정색을 써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입체형이라는 말을 아까 많이 썼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도요. 여기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달라 보이죠. 좀 홀쭉해 보이고요. 여기는 좀 뭔가 풍성해 보이죠.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축소를 좀 해 보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좀 더 확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입체형을 좀 주시는 것도 염색을 하실 때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시술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슬라이싱이라는 걸 가지고 시술을 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분 색상 아마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술을 했고요. 네, 지금 제가 섹션을 5가지를 떠서 디자인을 좀 잡아봤는데요. 전부 다 이름은 슬라이싱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방법을 시술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사용한 거는요. 호리존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할 때는요. 자, 이렇게 수평을 이뤄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호리존털 같은 경우에는요. 수평이니까 겉머리가 덮이면 보이지 않지만 모발이 찰랑찰랑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속에 있는 색상들이 겉으로 살짝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고객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직선적인 거지만 고객이 웨이브를 살짝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어떠한 형태의 웨이브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형태에 따라서 색상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호리존털은요, 좀 더 자연스러움을 원하실 때 가장 표현을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일정하게 경계선이 나와 있는 거 아마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수직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썼고요. 수직을 세워서 하는 건 우리는 버티컬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패턴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 제가 겉머리는 3개를 가지고 나눠서 했는데요. 다시 안쪽에 슬라이스를 좀 제가 하나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 이렇게 또 다른 섹션이 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티컬이라는 걸 세워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더 표현을 강하게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자 할 때, 그럴 때에는 오히려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 보시면요. 자, 측면에는 제가 다이애거널이라 그래서요. 4선이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지금 보면 자, 앞쪽 선은 얼굴 방향선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때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얼굴선 방향에서 반대의 방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드러나 보이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다이애거널이라는요, 이 4선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섹션 하나 떠볼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떠보면 안쪽에 4선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거 역시도요, 고객이 좀 보이는 걸 좀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요, 이렇게 저한테 얼굴 선을 방향을 그대로 해서 하면 감추는 효과가 있고요. 얼굴 선 방향에서 반대로 하시면 드러나게 해서 좀 더 볼륨감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도요, 외부 형성을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쪽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항상 슬라이스를 하실 때에도요. 탑을 할 때는 무조건 위빙을 하셔야 된다고 꼭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맨 위에 탑의 부분은요. 위빙을 했어요. 그래서 부분 들쑥날쑥하게 컬러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런데 앞쪽에 제가 약을 바를 때는요. 조금 다른 공식으로 좀 발라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슬라이스를 아까 위빙한 자리는 좀 뒤로 넘기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 제가 약을 바를 때 어떻게 발랐냐면 자, 두피 가까이 쪽은 약재를 바르지 않고요. 첫 단은 여기를 발랐고요. 두 번째 단은 그 아랫단을 발랐고요. 세 번째 단은 가장 하단부의 약을 도포를 했습니다. 즉 앞에 약을 바르실 때는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표현감을 주는 것보다는요. 안으로 주셔서 이분이 내렸을 때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분이 모발을 이렇게 옆으로 빗거나 어떤 웨이브의 형태를 내고자 할 때는 그 모습이 좀 드러나 보이게 하는 형태가 훨씬 더 예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두피에서 가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요. 좀 두피에서 멀리에서 하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시술했는데요. 아까 했던 자리 좀 제가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단은요. 두피 가까이서 띄웠고요. 가운데 여기만 지금 약 처리를 한 거예요. 끝자락은 약이 묻어있지 않은 자리인데 그래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 보이시죠? 그리고 둘째 단은 자, 여기 보시면
더 제가 밑으로 내려와서 가운데만 약 처리를 했는데요. 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셋째 단은 더 많이 밑으로 해서요. 제가 여기 아래 하단부만 약을 바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연스럽게 옆을 넘기면 내 모발이 꼭 염색한 것 같지가 않고요. 내 모발이 자란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시술할 때는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슬라이싱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슬라이싱은 어찌됐든 하나의 판넬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규칙적으로 판넬을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규칙성도 있고요. 좀 불규칙하게 하기 위해서는 벽돌 쌓기 형태로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싱도 크게 패턴이 가늘다, 중간이다, 굵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럼 또 다음에 제가 찾아뵐 텐데요. 다음에는요. 장기라는 걸 좀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장기는 지그재그의 섹션의 한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테크닉은요. 산맥을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